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개병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8편 6장 1절입니다. 마음 지키기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 Maintaining a steadfast mind is harder than dying. 마음 지키기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 Maintaining a steadfast mind is harder than dying. 인간의 본심을 지키며 일심을 가지는 것은 구도자의 생명입니다. 혈심을 가짐으로써만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하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라는 주장이 대거 실릴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부터 식민지배 시기까지에 걸쳐 일본이 한국에 초래했던 피해 등에 대한 기술이 축소되는 등 역사 수정주의 냄새를 짙게 풍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국민 지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교과서가 전체 18종 중 15종으로 83.3%에 달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은 16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0년 검정을 통과한 제국서원의 기존 역사 교과서에는 임진왜란에 대한 조선의 피해를 기술했었는데요. 올해 검정 교과서엔 조선 측 피해를 전부 삭제하고 2차례 출병으로 일본에서도 무사와 민중이 병력과 전비 부담으로 고통받아 도요토미의 지배가 약해지는 원인이 됐다면서 일본 측 피해와 영향만 남겼습니다. 침략을 당한 조선의 피해와 관련한 내용은 삭제하고 침략한 일본의 피해를 오히려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 총독부의 강압적인 식민 통치 서술도 사라졌습니다. 일본 문교 출판은 기존 교과서에 있던 조선 총독부는 모든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신문 발행도 제한했다. 그 때문에 먼저 식민지가 됐던 대만과 마찬가지로 조선인들에게는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권리와 자유도 제한됐다라는 표현을 새 교과서에서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3월 18일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의 수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전투태세를 완비해야 한다며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북한은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부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함경북도 앞바다에 발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훈련 현장에서 전쟁 도발기도 제압과 전투 동원 준비, 전쟁 준비 완성, 확고한 대적 의지 등을 언급하며 전투 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는 초대형 방사포를 앞세워 서울 붕괴를 운운하면서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탄이 목표 고도에서 공중 폭발하는 모의 시험도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공중 폭발 모의 시험은 전술 핵 사용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관계기관, 관계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뇌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반도체를 뇌에 이식한 첫 번째 환자가 온라인 체스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뉴럴링크는 20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다이빙 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노트북으로 온라인 체스 게임을 즐기는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한 남성이 손을 움직이지 않고 시선을 이리저리 움직여 온라인 체스를 둡니다. 그의 시선을 따라 커서가 움직입니다. 뇌파를 이용한 조종인데요. 머리 주변에 별도의 장치는 없었습니다. BCI 칩은 뇌파를 전기 신호로 바꿔 전자기기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인데요. 영상 속 환자는 지난 1월 뉴럴링크의 BCI 칩 N1 이식 수술을 받고 한 달 만에 자신의 뇌파와 커서의 이동을 일치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가 축적됐고 움직임은 더욱 쉬워졌습니다. 시술도 간단했는데요. 이 남성은 칩을 이식하고 하루 후에 퇴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뉴럴링크의 칩을 이식받은 환자가 실제 생각만으로 기기를 조종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이 환자가 체스 게임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멀티태스킹은 기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에선 보기 어려웠던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다만 뉴럴링크 칩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윤리적 논란이 상당합니다. 뉴럴링크를 퇴사한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에 전극이 통과할 때마다 뇌세포에 어느 정도 손상이 간다면서 만약 목표가 사지마비 환자를 돕는 것이라면 이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윤석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어떻게 세포 속 마이토콘드리아에 전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천, 즉 대기에 있는 에너지 원자재인 산소를 폐를 통해서 받아서 심장과 혈관을 통해 세포 안의 마이토콘드리아로 보냈습니다. 자, 이제 땅지, 즉 땅에서 나온 식물이 마이토콘드리아하고 비슷하게 생긴 엽록체를 통해서 태양빛 에너지, 이산화탄소, 그리고 땅에서 흡수한 물, 이 세 요소를 버무려서 형성한 ATP와 탄수화물 파생 영양소 또는 그렇게 형성된 식물의 영양소를 먹고 움직이는 동물들에게서 에너지원을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마이토콘드리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토콘드리아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데 우리가 먹는 밥과 음식은 상대적으로 엄청 큽니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가 음식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식물을 분해한 뒤 화학 처리를 하여서 아주 작은 형태를 만들기 위한 복잡, 단단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에너지 원자재인 3대 영양소를 유입하고 처리할 장부가 필요해졌습니다. 일단 음식을 입에 넣고 이로 씹고 삼키고 한 뒤에 식도로 내려보냅니다. 참고로 식도는 직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습인데 기도와 심장 뒤쪽에 있습니다. 숨은 잠시만 안 쉬어도 사람이 죽지만 굶는 것은 며칠 참을 수 있기 때문인지 숨구멍인 기도가 앞에, 식도는 뒤에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앞에 숨구멍이 막히고 뒤에 식도가 열리는 자동 밸브가 있어서 사례가 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 또는 밥통이라고도 하죠. 사람이 의자에 이렇게 기대어서 앉아있는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서서 먹지 말고 앉아서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고 주장하시는 그런 교수님도 있으셨습니다. 위는 음식을 잘게 부수고 위산을 분비해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유동성 있는 혼합물로 만들고 이를 십이지장으로 보내어 소화를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해독 주스 만들 때 쓰는 믹서기 같은 역할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십이지장입니다. 십이지장은 디귿자 모양 또는 말발굽 모양의 장기입니다. 그 길이가 손가락 12개 마디 정도라 해서 십이지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이지장 말발굽 안쪽에 췌장이 붙어 있고 간과 담낭에서 나온 효소를 배출하는 관 또한 같은 위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도 사실 작은 세포 안에 수많은 마이토콘드리아가 영양소로 활용하기에는 분자의 크기가 너무 큽니다. 활용을 할 수 있게 아주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화학 첨가제 같은 것도 넣어줘야 되고 마이토콘드리아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크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어려운 거를 해내는 장기가 바로 간, 담낭, 췌장입니다. 간은 삼각형 모양으로 된 장기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노래처럼 폐기물 재활용 공장 또는 재생 공장의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단백질 제조와 해독 작용을 하는 효소들을 만들어서
몸 안에 수많은 화학 반응을 가능하게 하고 관장하는 첨단 소재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담낭은 손에 쥐어질 정도 크기의 주머니 모양으로 간에서 이렇게 제작된 지방 분해 효소를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분비하는 스토리지, 저장 창고 같은 장기입니다. 자, 췌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발굽 모양의 12지장 안쪽에 붙어 있는 한 15cm 정도의 칼 모양의 장기로 노란색 구조물입니다. 소화 효소액을 이렇게 내며 동시에 혈액 내의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소화와 관련된 토화작용을 이야기할 때 비장을 이야기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토는 혈관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고 있는 붉은색 삼각형 모양의 지라, 스플린이 아니고 사실은 소화기에 속하는 노란색 남 모양의 팬크레스 췌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12지장에서 음식물이 내려오면 간, 담낭, 그리고 췌장에서 나온 특수 화학 물질인 효소를 12지장에 뿜어냅니다. 12지장에서 화학 물질 처리를 하여 가지고 유기화학적 분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변환이 되고, 자, 소장 컨베이어 벨트로 보내서 이렇게 쭉 내려가죠.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을 흡수하여서 혈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대 영양소를 다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와 오염수를 대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대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최대 효율을 위해 물을 흡수해서 폐기물 덩어리 형태를 만들어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여기 상행선, 평행선, 하행선, S선 곡소 도로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자, 물을 흡수하면 모든 물은 콩팥, 신장으로 갑니다. 근데 콩팥이 아주 알뜰한 친구예요. 콩팥은 몸 밖으로 물을 내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걸러서 물속에 녹아있는 중요한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온들을 재흡수합니다. 어디 필요한 영양분 더 남아있는 거 아니야? 잘 봐봐 하고 확인을 한번 하고 물을 방광으로 보내는 것이죠. 자, 방광은 딱 풍선에 물 집어넣은 것처럼 생겼어요. 예. 몸에 도움이 안 되는 오염수, 그리고 과잉으로 투입되어 흡수 안 되는, 예를 들어 고용량의 비타민 같은 거죠. 비타민 C를 너무 과하게 복용하면 소변이 샛노랗게 나오잖아요. 너무 과하게 섭취했거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을 방광으로 보내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 오늘은 3대 영양소 처리 장부인 식도, 위, 소장, 그리고 첨단 화학 소재 장부인 간, 담낭, 췌장, 그리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부인 대장, 신장, 방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가 하는 의료 강의 시리즈의 마지막 강의로 좀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포 속 마이토콘드리아가 하늘의 태양빛 에너지와 땅의 식물 엽록체에서 형성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우리 몸에서 활용 가능한 인간 에너지로 전환한 뒤에 몸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 연계, 활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시 크나큰 덕이시여 배달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구세계
악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이로새 햇빛 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언덕이시여 햇빛 천천 영생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우리 대조신이로세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명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명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명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지기금지 원의대왕 지움치태울 전사문구 ум니치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전사문구 ум니치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전사문구 ум니치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전사문구 ум니치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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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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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우리 인간의 이마에는 영적인 눈인 삼안이 있습니다. 가장 위 태허의 눈과 중앙에 태극의 눈, 그리고 제일 아래 시간의 눈이 있습니다. 우주의 본체 삼신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눈은 수행을 통해 열어주지 않으면 막혀 있는데요. 종도사님께서는 사만을 입법적으로 인식해야 사만이 생기고, 이를 수행을 통해 밝혀야 영안이 밝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가을 개벽기입니다.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바이러스 등의 공격을 대비한 실제적인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바로 사만 정화에 답이 있습니다. 태어의 눈과 태극의 눈, 그리고 시간의 눈을 정화하는 만큼 각종 사고로부터 소중한 자신의 몸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상대님께서 내려주신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송주하며 사만을 정화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이마 가장 위쪽에 있는 태어의 눈에 태율주를 집중적으로 넣겠습니다. 빛 자체인 주문을 태어의 눈에 넣어 밝힌다는 생각으로 의식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다음은 중앙에 있는 태극의 눈에 주문을 집중적으로 넣겠습니다. 주문의 조화 기운을 태극의 눈에 넣어 밝힌다는 생각으로 의식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옴니지야노래 옴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옴니지야노래 옴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옴니지야노래 옴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에 있는 시간의 눈에 주문을 집중적으로 넣겠습니다. 빛 자체인 주문을 시간의 눈에 넣어 밝힌다는 생각으로 의식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옴니지야노래 옴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옴니지야노래 옴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옴니지야노래 옴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옴니지야노래 옴니암니사파
저는 1년째 신선 수행을 이어가고 있는 변희수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많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좀 안 좋은 생각까지 할 정도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도자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때 책방할 때였는데 그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도전을 전해주시는데 그 도전을 처음에는 안 받는데 그분이 이제 그 멀리서 봉직하시던 분이라서 이제 시간 내기도 힘든 분인데 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얘기를 짧은 시간에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낯선 분인데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시나 해가지고 그 도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도전을 보니까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 상제님이 오신 걸 보고 정말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제님이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정말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힘든 고통들은 분명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조금 마음을 더 다잡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외손자 때문에 수행을 하게 됐는데요. 외손자가 이제 그 복중에 이미 이제 뇌혈관이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서울 병원에서 4번의 수술을 이제 거치고 거기에서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정성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다큐도 찍고 그래서 너무 지금은 거의 정상에 가깝게 좋아지고 있어서 계속 이어갈 거고 앞으로 계속 그게 목표입니다, 사실. 네, 그분은 이제 전에 신앙을 하시다가 좀 쉬고 계신 분인데요. 제주도에 농사를 짓겠다고 내려가 계세요. 근데 이제 대농이세요. 되게 대농인데 농사를 많이 지시는 분인데 설려화를 제가 이제 체험을 하고 이런 치유도 되고 막 이러니까 그분도 했으면 좋겠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설려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긍정적으로 계속 설려화에 대해서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도 배우기도 하고 본인도 한번 해보겠다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날은 농사를 이제 뭐 이렇게 뭘 거두다가 20kg 되는 박스를 들다가 그냥 허리를 삐끗하고 그걸 놓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갑자기 이제 삐끗하니까 저기 밭에 그냥 주저앉은 채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화는 되는지 설료화 좀 심어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저희 남편도 같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래서 청수를 모셔놓고 이제 정성스럽게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그분한테 설료화를 심기 시작했어요. 이제 설료화를 심기 시작하니까 같이 설료화를 심자 이렇게 해놓고 허리 척추를 중심으로 6개를 심은 다음에 분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시천주주하랑 태율주를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한 2시간을 진짜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진짜 더운데도 더운 줄 모르고 땀을 뻘뻘 흘렸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2시간을 정성을 진짜 엄청 들였어요. 그래서 설료가 막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얗게. 그래가지고 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심는데 2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한테 전화가 와요. 간신히 일어나서 운전을 하고 병원에 가고 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설료화가 혹시 들어와 있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라도 심어보자고 그래서 본인이 그걸 막 분할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한 다음에 진짜 치유가 되시고 병원에서도 이제 괜찮다 이렇게 하고 물리치료하고 그러고서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료화 이제 우리가 심어주면 다시 또 그걸 분화해서 본인이 또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설료화가 이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설료화 치유를 설료화 치유 수행을 소개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농산물 같은 거 이렇게 농사 지시면 고맙다고 한 박스씩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죠. 저는 이제 위가 많이 안 좋고 위하수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위하수증에다가 또 쓸개를 떼어내면서 간도 좀 이렇게 잘라졌고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신장은 또 워낙 기능이 안 좋았고 그래서 잘 몸도 붓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몸이 하여튼 다른 사람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는데 기능이 좋은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수행을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이미 막 이제 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욕심껏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날은 또 이게 위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계속 먹기만 하면 토하고 먹기만 하면 토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행을 이어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수행을 시작했어요. 그날은 이제 정도사님이 이게 성음으로 직접 이제 주문을 읽으셨는데 저렇게 힘들게 읽으셔도 되나? 괜찮으실까? 이제 걱정을 하면서 저도 이제 수행을 이어갔거든요. 근데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행이 이제 계속 토하고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는 수행을 못 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제 정도사님 따라서 저도 이제 주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막 힘차게 막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주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막 주문을 크게 저는 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 소리는 들리지 않고 정도사님 성음만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소리는 왜 안 들리지?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하고 해도 제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정도사님 그 성음만 계속 울리면서 제가 어느 동굴 속 같은 데로 쑥 들어간 거예요. 쑥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동굴 안에서 그 정도사님 성음이 계속 공명을 하기 시작해요. 막 웅장하고 크고에 막 그게 너무 막 지금 표현하기가 좀 너무 벅찬데 굉장히 그게 웅장하게 공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게 위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못했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핏줄이라든지 이런 걸 딱 보면서 저게 내 위구나. 이 동굴이 내 위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간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쓸개 이제 수술할 때 잘려진 그런 단면까지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끈적한 부분인데 저게 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 공명을 하니까 걔가 아프고 하루 종일 토하느라고 힘들고 그랬던 그런 아픔 고통들이 이제 봄바람 훈풍이 불듯이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너무 막 이게 위로가 되고 그 따뜻한 바람이 나를 위안해 주는 것처럼 그 위를 계속 공명하면서 한동안 계속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30분 정도를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고 또 이렇게 주문 소리를 듣다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는 이제 이게 끝났더라고요. 이제 5시간을 앉아서 수행을 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하고 그러고 났는데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은 저는 술을 못 마셔요. 술을 전혀 못 마셔요. 한 잔 조금이라도 마시면 이제 변기를 끌어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변기를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그런 체질이었는데 지금은 술이 달아요. 너무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너무 신기하다고 제가 술 마시는 걸 보면 가끔 이제 맥주를 한 잔 같이 마실 때가 있거든요. 저는 항상 따라드리기만 하고 제가 못 마셨는데 이제 같이 짠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많이 놀라거든요. 지금은 이제 수행하는 것도 많이 안 힘들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위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그걸 느끼니까 진짜 이게 신기한 거는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런 신기한 체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이제 안전모를 쓰긴 했는데 쾅 부딪힌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제 목이 뒤로 확 제껴지면서 으지직 소리가 나더래요. 그 다음날 일어나셨는데 막 목이 아프고 갑자기 어깨, 허리까지 막 통증이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저희 남편도 같이 수행을 하니까 수행으로 나와서 보려고 많이 애를 쓰면서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느 방에 쑥 들어간 거예요. 하얀 방인데 그 방을 빠져나오면서 보니까 뼈인 거예요. 아무런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프지 않은 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료와 체험, 설료와 수행을 누구나 하면 되겠구나.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설료와 수행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